네, 안녕하세요. 리치메이커입니다. 이 정부에서 잡히지 않는 집값의 초강력 카드를 12.16 대책으로 또 한 번 꺼내들었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할 것 같아서 저도 너무 머리 아프고 복잡하더라고요. 이 12.16 주택시장 안정대책 내용 결론부터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적용이 됐는데요. 자, 대출면에서는 시가 9억 원 초과 LTV 강화,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세금면에서는 종부세 세율 0.1%에서 0.8%포인트 상향, 30억 이상 고가 주택 공시가 시세 80%까지 반영. 주택 공급면에서는 서울 13개구 상한제 지역 확대와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이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는 내용이었죠. 우선 첫 번째, 이 주택 대출 규제 강화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요? 사상 초유의 대출 금지입니다. 기존에도 그랬지만 이 강남 아파트는 현금 없으면 사지 말라는 얘기죠. 즉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의 씨를 말리겠다는 건데 남의 나라 얘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공시지가가 아닌 시가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에 대한 LTV는 20%로 강화가 되는데 주택 가격이 12억이라면 9억까지는 40%, 그리고 나머지 3억에 대해서는 20%가 적용이 되고요.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부동산 시장에서 상당히 큰 충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시 17일부터 바로 시행이 돼서 대책 발표 후에 손쓸 시간도 없었죠. 다만 사업자들은 사업 운영 자금 목적이라면 LTV 규제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즉 임대업이나 매매업, 그리고 개인 사업자와 법인은 담보대출이 가능한데 이 역시 9억 원 이하는 40%, 9억에서 15억 이하는 20% LTV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주택 임대업 개인 사업자라고 해도 대출 시에 이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 RTI는 강화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연간 임대소득의 배수 대비 연간 이자 비용이 1.25%가 돼야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5%가 대출 가능 금액이 되고요. 연간 이자 비용 상환 금액이 1,600만 원에서 1,333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개인 같은 경우도 연소득이 내가 1억이고 신용대출을 1억 5천만 원을 보유를 했다면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기존에는 5억 6천까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3억 2천만 원만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세금 문제인데요. 이 청와대가 수도권에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공직자에게 6개월 내에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매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다주택자들에게 내년 상반기까지 양도세를 완화해 줄 테니 빠른 시일 내에 한 채를 제외하고 빨리 처분하라는 마지막 경고죠. 작년 4월부터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된 주택을 양도를 할 때는 2주택자는 10%, 3주택자는 20%의 추가 페널티가 있었지만 대책 발표 후 12월 27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팔면은 이 페널티가 면제됩니다. 기존 양도면제세는 6억 원 이하, 8년 이상 임대나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등만 가능했지만 이런 조건을 풀어주면서 주택 처분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양도세뿐만 아니라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기존에는 3년 이상 보유한 한 가구 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3년 보유 시 24% 공제, 그리고 매년 8% 추가 공제로 10년 이상을 보유할 경우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3년 이상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공제율을 각각 4%씩 적용하기로 한 거죠. 이렇게 기존 1주택자에게만 해당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내년 6월까지는 다주택자들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 요건과 중복 보유 기간 요건은 충족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신규 주택에 내가 전입을 해도
기존 주택을 1년 이후에 판 경우 2주택자로 간주해 이번 조치에 해당은 안 되고요. 양도소득세와 장기 보유 특별공제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9억 원 초과 주택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 내가 10억에 사서 10년 동안 보유한 후에 20억에 판 아파트의 경우 지금까지는 실거주 요건이 없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4억 4천만 원 정도 받았지만 이 양도소득세는 10억 원 차익에도 2,273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실거주를 2년 했을 경우 양도세가 8,833만 원으로 크게 뛰게 되는 거죠. 종부세도 1년 만에 인상되었는데 이 고가 1주택 종부세는 96%까지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세부담 증가율 상한은 기존 200%에서 300%까지 확대됩니다. 아마 억대 보유세를 내는 다주택자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물론 억대 보유세를 낼 정도면은 자산은 얼마가 있을까요? 이 마지막 세 번째는 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택 공급입니다. 이 서울 강남 등 8개구 27개 동에 한정됐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이 서울은 물론 수도권으로 대폭 확대되었죠. 이 국토교통부는 12.16 대책에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마포, 용산, 성수, 영등포, 동작, 양천, 서대문, 중광진 등 13개 구의 전체 동과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구 등 서울 5개 구 내 37개 동을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을 했는데 이 서울에서 집값 상승을 주도한 과천이나 광명, 하남시의 총 13개 동도 상한제 대상에 포함이 됐죠. 이 상한제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비강남 지역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 사업, 또 과천 지역 재건축 사업도 이 당장 상한제의 사정권에 놓이게 됐는데 과천 지역 재건축 사업도 다음날 17일 기준으로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내년 4월 말까지 일반 분양을 하는 단지는 이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될 거라고 했는데 이번 상한제 지역에서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단지는 총 6만 5천 가구로 이 중에 4만 4천 가구 정도가 분양을 서두를 경우 이 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조합원 간의 이견이 발생하거나 착공 등 사업 추진이 지연이 돼서 내년 4월 말까지 일반 분양을 하지 못한다면 이들 단지 모두 상한제 대상이 되는데 하반기 서울 분양시장에 최대로 꼽혔던 강동구 둔촌주공은 분양가 문제로 분양이 불투명한 상황이라서 지금 조심스럽게 후분양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차 상한제 대상 지역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자는 재건축 122개 단지, 재개발 101단지 등 총 223곳에 달하고 있죠. 이 중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내년 4월 말까지 일반 분양을 하는 단지는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상한제 제한을 피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12.16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면 청와대는 내년 상반기에 또다시 2차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상태인데요. 먼저 재건축을 지을 수 있는 기간을 지은 지 30년 된 아파트에서 40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있겠죠. 재건축 사업이 10년이나 늦춰지니까 그만큼 재건축 아파트에 몰리는 투자 수요를 줄일 수는 있을 겁니다.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전문가들 의견도 나뉘는데요. 저는 이 남녀 사이의 밀당처럼 정책과 고가 주택자들의 눈치 싸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겁먹고 빨리 처분하는 분도 있겠지만 몇십억의 강남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이 이 세금 몇 푼 때문에 지금 팔까요? 물론 다주택자들은 좋은 매도의 기회가 될 수도 있죠. 팔아라 팔 것이냐의 이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이 되고요. 부동산의 거래 숨통도 지금보다는 트이겠지만 현명한
본인의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빠져나갈 퇴로도 또 실수요자들이 들어올 입구도 너무 좁다는 생각은 들지만 이번 정책에서는 뭔가 효과가 있길 기대해 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주택시장을 규제할 때 부동산 투자, 이 묶여진 돈이 또 어디에 또 다른 풍선 효과가 있을지, 올린 게 지금 집값뿐만 아니라 이번 정권 2년 동안 땅값도 2054조 원으로 최고 상승했다는 내용으로 영상 올리겠습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